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한미증시 투자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이란 준비된 자에게만 따라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운을 기다리고 또 낙담하기보다는 준비된 자세로 항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준비된 전략을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정판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금요일의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드릴 텐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께 직접 한정판 투자 정보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금요일에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한정판 투자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스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도 밝았습니다. 사실 이 한미스탁 저희 4시에 시작하는 만큼 이 미국장 그리고 한국장에 대해서 이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네. 특히나 이번 주는 정말 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네.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했잖아요. 네. 전문가님이랑 저는 함께 하니까 또 너무 든든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요즘에 미장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 속에서도 우리가 전략만 잘 세워간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변동성이 더 커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손실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의 발톱을 꺼내야 될 때다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내가 종목을 없으신 분들 아니면 바라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반드시 어떤 종목 됐던 간에 앞으로 시장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꼭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라면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리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전문가겠죠. 앞으로 올라갈 종목, 섹터, 업종 저랑 같이 이 시간 같이 살펴보시면서 한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같이 준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포트폴리오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 저같이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네, 한미스탁 1부 한국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양시장은 온탕과 냉탕이 오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방산이 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펩토론의 강세에 이어 제약 바이오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필러, 의료기기, 또 나아가서 미용기기까지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들은 어제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간밤에 8% 넘게 빠지면서 국내 반도체에서는 수출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겁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 이 관세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네. 어닝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양시장이 좀 교차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이런 현상은 혹시 오늘 왜 나타난 걸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비교해보면은 네. 코스피는 좀 약세로 마감했고요. 네. 비교적 코스닥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유를 보자면 지금 시장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도 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빠르면 이번 6월 달 지금의 네. 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에 따라서 네.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스피보다. 음. 왜냐면은 코스피는 대부분 대형주가 선정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견기업, 중소형주가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금리 영향 많이 받아요.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영향 받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좀 더 금리 변동성 영향이 좀 민감하게 네. 반응한다라고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0.5% 하락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앞으로 금리 인하 시에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이번 1분기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안 좋아요. 네.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수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국가 부도에 대한 확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위기 속에 있고 그리고 관세가 어렵네요. 아직까지 장애물 남아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네. 아무래도 많이 좀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음. 또 매크로 관점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기 들어서 일하는 강력한 빅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소위 말하는 좀 뭐랄까요, 중소형주들, 테마성 위주의 시장이 매크로 관점의 대형주보다 비교적 더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코스닥으로 네. 쏠린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여줬고 이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2% 올랐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수급 자체도 이제 코스닥은 외인 기관 모두 순매수로 마감을 줬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은 오히려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 전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대표주, 대형주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네. 2,600포인트를 찍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한 번 더 네. 강조를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오히려 조기 대선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 한번 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좀 2차 전지에 포커스 맞출 겁니다. 다만 2차 전지를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일단 코스피 차트는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그리고 코스닥 차트도 주봉상에서 늘 강조를 드린 대로 일단 코스피 차트는 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구간대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구간대 이때 2020년도 때 거의 제로금리였죠. 보통 이 차트는요, 이 금리 최근 5년 동안 형성됐던 이 금리 사이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팬데믹 터졌던 2020년도 때 이때 저점을 기록했으니까 이때 당해 연도의 단기 고점 여기 보시는 2,277포인트입니다. 검은 색깔 선을 제가 쭉 그어드리면 이때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대 확인됐죠. 또 여기도 지지, 또 가다가 지지 라인, 또 지지 라인, 또 이번 한 번 더 지지 라인이 확인됐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해당 구간대를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확인이 된다면 네.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해 늦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그건 지금 안 좋냐? 매수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제 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이제 해당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달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3월 달에 저점 기록했으면 당월의 시가 라인 여기 보이시는 54,300원 정도로 검은 색깔 선을 긋습니다. 해당 가격대 검은 선이 기준 가격이 되는 거고요. 해당 검은 선 기준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크게 빠졌죠. 이때 크게 빠졌다가 검은 색깔 밑에서 주가 반등, 그죠? 검은 색깔 밑에서 주가 반등. 또 이번에 빠지면서 검은 색깔 밑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주봉상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자, 그러면은 해당 종목은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55,2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54,300원과 큰 차이가 안 나죠. 54,300원 밑에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 종가 이때 라인대에서 만약에 저점에서 노리시거나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때 추가 매수하기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되겠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다만 아직까지 전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콜테스트가 아직까지 오피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갤럭시 S25 판매량 호조로 선방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SK하이닉스에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번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늘 지겹게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자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때 저점 찍었을 때 2020년도 이때 당해 연도의 단기 고점
껌스가 선은 그어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693, 4 정도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가 중요하다 말을 하는데요. 다음 주쯤에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뚫고 떨어지다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네.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 나올 겁니다. 드디어 700포인트 사수했다. 기사 나올 건데 그때 되면 슬슬 이제 코스닥도 한 번 더 매수하기에 좋은 관점이 되겠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걸 알아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일단 검은 색깔 선 보이시는 네. 693, 4 포인트 밑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검은 색깔 선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만약 여러분들 기준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여전히 보유 관점 혹은 추가 매수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때 코스닥 지수가 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요, 2023년도 이때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전에 저점을 깼던 흐름이 나왔죠. 네. 그러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번 주에 검은색깔 선을 돌파 흐름을 앞두고 있고, 이전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시점 검은색깔 라인 때 이 구간대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의 흑자 전환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LG엔솔은 이미 먼저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나왔죠. 맞습니다. 대부분 K배터리 기업들이 2분기 때부터 실적 개선되고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바닥 찍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때 2차전지가 이때 기점으로 시장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네. 그건 다시 한번 이때 2차전지가 과거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점까지 한 번 더 지수가 돌아왔어요. 그죠?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2분기에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 말씀드릴지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PPT 내용들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PPT 화면 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솔루션이 1분기에 가장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다른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빠르면 2분기 때 실적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 4월부터 6월까지 배터리 관련된 이슈 일정들을 정말 많습니다. 간단하게 네. 짧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천 중국에서 국제 신에너지 리튬 배터리 기술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장소 중국 신천시 열리죠. 리튬 배터리 신에너지 기술 중심의 박람회가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4월 이때 열리고요. 또 더 배터리 쇼 사우스 2025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북미, 남미 최대 배터리 전기차 기술 전시회고요. 4월뿐만 아니라 5월 달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5 독일 뮌헨에서 개최가 되고요.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주관의 전시회입니다. 또 5월 중순에서 한 번 더 중국 국제 배터리 박람회가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열리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 박람회가 있습니다. 또 4월, 5월 이어서 6월까지도 한 번 더 배터리 일정이 있어요. 더 배터리 쇼 유럽 2025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고요. 유럽 최대 배터리 전동화 기술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2025년 4월, 5월, 6월까지 네. 2분기 내내 배터리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반도체 좋긴 하죠. 하지만 반도체는요,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때 네. 같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엔비디아 기업이 최근에 주가 피크를 찍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또 그동안 중국에 수출하는 이제 HBM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을 냈다가 한 발 빼면서 규제 완화가 되었다는 소식은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동안 올랐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리고 네. 엔비디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올랐다가 빠진 반도체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때 상승 시작해서 그때 상반기 때 하반기 넘어갈 시점에 피크를 찍고 이제까지 1년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올라가는 시점과 비교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반도체 대비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더 개인 투자분들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2분기 4월, 5월, 6월 내내 일정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실적 본격적으로 배터리 3사가 모두 흑자 네. 전환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캐즘이 아직 안 끝났다, 끝나야 뭐 내년에 끝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면은 앞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다 올라오고 나서야 이제 시작된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2분기 이런 일정을 토대로 주요한 이제 글로벌 공용 기업들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전시회 일정 안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수주 또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좀 더 매력도가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코스닥 차트 보여드렸던 대로 2차 전지가 본격적인 급등을 보였던 네. 2023년도 연초 때 그때 시점으로 지금 다시 한번 지수가 돌아갔어요. 네. 그러면 그때 급등을 보인 2차 전지 종목군들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네. 제가 또 계속해서 좀 진도를 이제 PPT 중심으로 빼고 싶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빠르게 일단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또 2차 전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늘 호재로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엔캠 종목 차트 한번 월봉상 차트 보여드릴게요. 해당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 구간대에서 좀 강력하게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검은 색깔 기준으로 매물대가 과거에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이때입니다. 2024년 1월 달에. 그죠? 이때 인기 많이 올랐는데 이때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된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출발 지점이었던 이 캔들의 시가 라인 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8만 1,000원이란 가격대를 바로 이제 월봉상에서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8만 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네. 막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시세가 출발했던 시작점 부근까지 주가가 더 하락했다가 저점 매수에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 상승 출발 구간 다다랐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엔캠뿐이야. 엔캠 이외에도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도 잘 보시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던 출발 지점이 여기입니다. 2023년 2월 달 이때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때 2023년 2월 달 월봉상 캔들을 잘 보시면요. 자, 이때 2월 달 캔들의 시가 라인이 10만 1,000원입니다. 10만 1,000원. 10만 1,000원 밑에서는 매수가 유효해요. 다만 매수가 유효한데 10만 1,000원 밑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네. 다시 한번 10만 1,000원 가격대를 회복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일봉상 돌아볼게요. 월봉상에서 일단 현재 도지형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봉상 잘 보시면 10만 1,000원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10만 1,000원 여기죠. 바로 이제 어제 대량거래 터지면서 장중 네. 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0만 1,000원 구간대 밑으로 오늘 조정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4월, 5월, 6월 2차전지 전시회 일정, 박람 일정 꽉 찼죠. 2분기 그렇죠. 때 2분기면 4월, 5월, 6월이에요.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엔캠, 에코프로 BM 모두 과거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네. 출발 지점까지 다시 한번 시세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서 대규모 수주가 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야당 쪽에서 이제 이재명 정치인이 내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에 따른 2차전지 네. 또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에 좀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는 물론 정치 테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도 정치 테마 소개해드릴 건데 매크로 관점에서는 2차전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테마성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2차전지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엔캠을 매수하자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를 매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쪽에서 한 번 더 자금이 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그리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쪽에서도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네. 대량 생산을 목표로 이제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죠. 이에 대한 맞습니다. 이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물론 양극재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현재 LFP가 현재 이제 에코프로가 생산하는 NCM에 대한 배터리보다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네. 에코프로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LG엔솔이 LFP를 앞지르기 위한 배터리가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네. 이게 LFP보다 좀 더 인간형 로봇에는 우위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배터리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전 전고체 배터리에서 좀 더 강력하게 매수 수급이 돌면서 시장 네. 한 번 더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올해 안에는 AI 로봇이 주도할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마지막 퍼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2차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좀 더 폭넓게 본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전 종목군들도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렇게 매크로 관점에서 현재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테마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또 장중에 이재명의 이제 정치인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정책주가 한 번 더 뉴스에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장중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K컬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제 지원 공약을 추진함에 따라서 오늘 게임주 컨텐츠 모두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오늘 그중에서도 이제 컨텐츠 쪽을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컨텐츠로 부각이 되면서 또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1차 바닥 그리고 2차 바닥, 3차 바닥 확인이 되면서 이전에 고점 라인을 한 번 더 강하게 상한가를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이렇게 이전에 정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이렇게 한번 1차, 2차 흐름 나와주고 네. 오늘 장대 양봉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을 모두 소화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서 크게 추가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눌림 시에 우리 한번 더 잡아간다면 한 번 더 이전에 정고점 부분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해당 종목은 제가 있는 종목 토방 안에 입장하신다면은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야당 정치 테마에 이어서 이제 현재 여당의 정치 테마 관련 이슈를 볼 텐데요. 현재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이제 노동고용부 장관에 대한 정치 테마 주고요. 한스롬데코, 우원개발, 화신전공, 대형포장, 대전자재료, 옵티시스, 한국선제 정말 많죠.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건 구형테크입니다. 네. 구형테크는 정치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의 메가플랜트 공장에 같이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 남아있지만 어차피 시장에 빠지고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네. 이런 기업들입니다. 실적, 밸류체인, 그리고 네. 매크로 관점까지 모두 만족하고 있는 기업이 구형테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면 구형테크에 좀 더 손을 들어두고 싶고요. 또 여야 모두 조기 이제 대선이 펼쳐지면서 이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이제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세 나와주었었는데 유라테크, 프랑파스트, 영보화학, 대주산업, 삼화전자, 캠토네이스, 신신제약, UID 정말 많은데 일단 개헌적인 부분은 60일 이내 치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리하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개헌주보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대부분 종목들 다 빠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이제 야당 내에서 정책주로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오늘처럼 K산업, K콘텐츠, K뷰티 이쪽을 밀어준다라는 뉴스가 나와준다면 장중에 그 섹터 종목군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앞으로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뉴스 잘 보시면서 앞으로 한 번 더 어떤 정책 뉴스 나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들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제가 갖고 온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단타 종목들을 사고 파는지 잠시 후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해볼 종목군 2차 전지 그리고 정치 테마주까지 오늘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문가님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지지부진을 이유로 그렇게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군으로 봐주시진 않으셨는데 드디어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또 기대 섹터로 잡아주셨고요. 차트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함께 매수 타이밍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문가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종목명들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딱 선착순 15분께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모든 분들께 다 제공해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부터는 딱 15분께만 한정판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전문가님의 단타 1타 강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장 초반에 열리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단타 기법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네. 단타를 하실 때 일단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시고 그렇죠.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이미 방향성이 만들어진 종목군들은 빠져봤자 네.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는 걸 잘 모르시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 모르신다면 9시 장 열리자마자 가장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9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그 안에 단타는 승부가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이걸 다 떠나서 강력하게 돈이 몰리는 종목에 빠르게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 잘 보시면 이 환호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곧 여러분들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당장 5월 날에 여러분들 모습이 되리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장중에 3분 단타 검색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검색기 안에서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9시 장 열리고 나서 9시 15분까지 통상 검색기에 대부분 포착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포착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또 차트를 잘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 매매하시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9시 15분 사이에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상승장이 아니에요. 반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저는 한 6월 달까지 그때까지 시장이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안에서는 이 검색기가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검색기를 활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장하고 나서 15분 이내에 검색기 안에 뜨는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전에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세상 상승세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있는 테마예요. 지금 시장은 조기 대선 이슈가 있죠. 그리고 기대감 혹은 재료 등이 모멘텀이 유효한 경우인데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랑 똑같습니다. 조기 대선 테마. 근데 이걸 내가 아직 모른다 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런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장 열리고 나서 시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요. 이런 건 거래 대금으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제가 이 검색기 안에 모두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초반에 15% 오른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15%라는 게 15%를 찍고 나서 한 10%, 11% 유지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런데 9시 3분 땡 하고 나서 조건식이 떴는데 이미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네. 매매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력하게 시세가 올라가면서 고가를 피크를 찍고 24, 2% 피크를 찍고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후 내내까지 혹은 9시 개장하고 나서 9시 30분에서 10시 이내에 추세가 유지되다가 목표가 도달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0%, 11% 여기서 머물러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또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이때 구간에 오히려 단타는 시장에 하락 종목이 많을 때는요 올라온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검색기 안에 뜨는 종목군들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일 때 상당히 좋고 아직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한데 상승장 아니고 반등장이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 9시 3분 땡 하고 포착이 됐고요. 터진 거래량 잘 보시면 거의 40만 주입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의 주가는 거의 10,000원대예요. 네.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분 사이에 거의 한 50억, 60억 간의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캔들 하나에 10억만 터져도 해당 종목은 그날의 주도주 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4배가 터졌죠. 그럼 20만 필요 없이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신다면은 한 9.8억 원 정도에서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고점 10% 넘게 올랐죠. 11,200까지 올라갔으면은 한 12%, 3%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해당 온코크로스도 9시 3분 땡 하자마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수익 돌파 흐름 나온 게 온코크로스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또 두 번째로 이제 HJ 이제 중공업 이런 종목도 검색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은 9시 15분 땡 할 때 포착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초보이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밤 사이에 조선 쪽에서 협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10% 이상 또 상승세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이 구간대가 기억으로 7,730원, 40원 정도 기억을 하고요. 이에 대한 10% 8,500원 가뿐하게 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매매하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9시 3분 때 딱 캔들 뜨는 거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9시 3분 때 만약에 조건 검색 시기에 종목 포착이 되는데 9시 3분 되기도 전에 조건 검색 시기 떴다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 9시 3분까지 혹은 6분까지 검색에 뜬 종목이 양봉을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캔들 넘어갈 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으시고요. 네. 그만큼 손이 느리신 분들, 직장인분들도 장 초반에 검색기만 켜두신다면 네. 충분히 여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3분봉 단타 주도주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온코크로스, HH현대중공업 모두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요. 10% 이상 상승세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장 초반 변동성을 통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종목군들이 그날 올라갈 종목입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이 반등장 속에서 또 많이 빠져있는 시장 속에서 잘 먹히고 있는 검색기니까 받아가서 여러분들 잘 수익 내시고요. 8개 주가 검색식 안에서 내가 좀 검색기 잘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DI 플러스 해당 주권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좀 더 장 초반에 뜨는 급등주를 쉽게 잡아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방법이 있었네요. 이 3분 주도주 검색기가 이렇게나 유용합니다. 실제로 온코크로스 10% 급등을 했고요. 또 HJ중공업도 10% 수익이 넘는 이 돌파를 했는데요. 사실 다가오는 내일 개장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다가오는 정보를 함께 얻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5분께만 진행하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한정판 투자 정보 그리고 3분 주도주 검색기까지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불기둥 세워보는 히든 종목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런데 이 불기둥 세우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네. 또 사실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요즘 시장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네. 드는데 오늘도 혹시 이 히든 종목 짚어주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를 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장 초반에 설명드린 네. 것처럼 일단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맞습니다. 2%대 올랐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빠져서 마감했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외인이 팔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외인 기관 모두 사주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양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기관이 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시장 많이 빠졌던 만큼 기관계 이 거래원 중에서도 금융투자 소위 말하는 증권가 쪽에서 많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쭉쭉 올라갈 종목군들은요. 증권가, 금융투자 쪽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장기 투자 성향이 높은 네. 또 금액의 규모가 큰 펀드 자금 그리고 연계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투신, 펀드 자금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이미 과거에도 계속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최근 흐름 잘 보시면요. 히든 종목 공개해드린 이후로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종목 여전히 눌림 시에 공략 가능한 타점이 한 번 더 닿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정책주로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지금 얼른 방송 중에 제가 있는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군을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 가신 걸 권장드리고요. 또 유니온도 최근에 미중 네. 무역 갈등 수혜주로서 공략해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히든 종목으로서 제2 한미 반도체가 될 종목이고요. 이제 올해는 AI 로봇이 시장을 주도한다 말씀드렸고 그 마지막 퍼즐은 2차전지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더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HB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계속해서 미뤄지고 네.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발열 문제입니다. 발열. 어. 이걸 아직 못 잡고 있어요. 발열이 계속 나면은 물론 액침 냉각을 추가로 네. 이제 우리가 가져온다면 발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휴머노이드는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좋은 건 HBM 납품하는데 발열이 잘 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걸 잘 잡아주는 기업입니다. 뭐냐면 반도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적층 높이가 올라갈수록 어차피 불량 수율은 더 올라가고 발열도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반도체를 조금 더 미세하게 초미세로 좀 더 상세한, 좀 더 깊게 초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원자층을 반도체 층을 쌓아갈 때 원자 단위로 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 1분기 때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적어도 영업이익이 3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가 안 좋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방향성이 완성된 종목군들은요. 네. 주가 빠지더라도 한 9.10% 빠지고 올라갈 때 네. 그 이상 올라갑니다. 해당 종목이 이미 방향성이 완성된 종목이고요. 현재 투신 자금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터진 거래량이 해당 종목이 100만 주 이상 터졌는데 네. 투신 펀드 자금이 무려 거기 3분의 1 수준인 40만 주 이상을 오늘 하루에만 투신이 쓸어 담았습니다. 네. 현재 추세도 잘 보시면요. 이전 여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입선 돌파하면서 추세가 시작됐던 이 캔들 있죠. 이 캔들의 시가 라인을 최근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켜주면서 오늘 펀드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왔고요. 한 번 더 올라간 다음 여기 상방에 있는 매물대 치고 빠지고 한 번 더 시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점일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한 번 반등 나올 때 팔고 눌림 나올 때 한 번 더 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주가 급등이 나올 때 이때는 강력 홀딩해서 시세의 우상향 흐름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실적 잘 나왔죠? 1분기 대부분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도 좋지만 반도체 중에서 방향성 확인됐고 기관 특히 투신이 쓸어담고 있는 이 종목 그리고 올해 인공지능 로봇이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인공지능의 스펙, 고스펙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자층의 적측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입장하시자마자 제가 이 히든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이 종목이었구나 알아가시고 저와 함께 매수, 매도 그리고 목표가, 투자 포인트 짚어가시면서 그동안 시장 힘드셨다면 이 종목 한 종목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숨에 역전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이 시간 얼른 오셔서 받아가시 바랄게요. 네, 이 펀드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 종목명 궁금하시죠? 저희가 지금 정보톡방에서만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어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또 관세 전쟁에 대한 격화가 우려된 겁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125%의 관세가 아니라 145%로 관세 비율을 또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사실은 그래도 장 마감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 이런 네. 발언을 했는데 이 미국 증시도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좀 이야기 나눠봅시다. 네. 나눠주시죠. 네, 일단 그저께 미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동안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대부분 70여 개 이상 국가에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대부분 종목군들 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라는 소식에 나스닥 지수가 12% 급등 마감했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네. 우리가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2%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12% 올랐고 네. 어제 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제 미장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떨어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많이 올랐던 만큼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된 퐁당 장으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하루만 12% 올랐으면은 다음날 떨어진 게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했다 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면 올라갈수록 피해를 보지만 12% 올랐는데 그죠? 여기서 뭐 다음날 한 6% 빠진다고 이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재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부각됐다라는 것은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 이유를 찾기 위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네. 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단타로 저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했구나 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금 시장은 어차피 올라왔다 빠졌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시장입니다. 뭐 어떤 이유를 찾고 이런 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을 지금 4월달 미리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히든 종목 뒷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유럽의 반응을 보자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이 아니에요.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맞습니다. 현재 주식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제 공식적으로 첨예하게 되면서 난 주식시장 안 본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면서 주식시장 거의 꼬꾸라졌죠. 나스닥 지수가. 그죠? 그 다음에 좀 가파르게 좀 트럼프가 관세 유예한다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반대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4.44%를 이제 넘어 올라갔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트럼프는요 주식을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권 시장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국가, 또 그다음 열심히 사던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관세가 대규모로 부과하게 되니까 채권 시장에서 중국이 갖고 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시장에 싼 값에 대량으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게 됐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미 증시가 같이 꼬꾸라졌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일단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꽤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에 현재 원인이 중국의 미국 10년물 국채 대규모 매도에 따른 금리 발작 텐트럼이 일단 1차적인 원인이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또 떨어진 채권을 중국이 주워 담는다면 또 금리는 이제 완화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변동성 보이는 건 단기적 요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시장 전문가가 본다면 좀 더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전 오히려 충분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 시장이 더 올라갈 준비를 이미 마쳤다. 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월봉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저점을 이었던 추세
하단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지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미국 시장이 침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쪽입니다. 프로토갬블, 코카콜라, 화이자, 일라일리,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듀크 에너지. 여기서 또 이제 고배당주, 리얼티인컴, 버라이즌, 금 관련주.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임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금 관련주도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경침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매수하시면 좋긴 한데 전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담는 것보다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브리핑 드리고 나서 또 테슬라도 최근에 하루 만에 13% 급등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M7 종목군들, 엔비디아, 인텔 이런 종목군들 모두 브리핑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데 대응이 불안하고 언제 추가 매수할지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수익인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지금 당장 바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앞으로 대응 타이트하게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단기 차익 실현의 시점이다. 시장 큰 그림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기술주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 정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또 자세히 상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도 또 함께 알아보면 좋겠죠? 전문가님,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네. 이 올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 이 미국 시장이 정말 여파가 큰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이런 히든 종목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온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6가지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업들은 그 안에서도 잘 되는 기업들이 있고 못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고 대부분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면 특히 그 안에서도 반대로 어떤 기업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성장세를 그려 나간다면은 시장의 대부분 자금들은 경기 침체 방어주 쪽에 몰리기보다 네. 오히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세를 그리는 종목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 되고요. 해당 종목 차트를 잘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피크를 찍고 나서 빠집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 시도하다가 이전에 저점 한 번 더 깨고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서 이 특정 가격대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선이 현재 강력한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선 가격대를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12% 급등한 날 있죠? 그날 바로 이 빨간 색깔 선을 장중에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현재 눌림 구간에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잘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하나, 둘, 셋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매물대를 바로 나스닥이 급등할 때 돌파에 성공하고 현재 눌림 구간에 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나스닥 지수는요 더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는 이미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 국가가 협상함에 따라서 관세는 완화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해당 종목 또한 지수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네. 해당 매물대 돌파한 이후에는 이전에 정고점 부분까지 한 번 더 트라이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해당 히든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초보와 초짜와 타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 종목으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또 이렇게 공략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전문가님 미국장에서도 선견지명 가지고 계시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꼭 정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